자, 우리 71페이지 갑니다. 자습서 71페이지. 자, 핵심 정리 나와 있을 거야. 요거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핵심 정리. 봅시다. 자, 일단은 세태소설, 중편소설 나와 있는데 뭐 필요 없고 성격 별표 짓자. 현실 비판적, 사실적. 그러니까 소설은 사실 허구죠. 근데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로 꾸며낸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 됐나? 그러면 어떤 부정적 현실이 있나 봐요. 자, 그거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 들어가 있고 시공간은 넘어가고 10점 별피지. 1인칭 관찰자 시점. 여기 좀 써볼까? 일단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내부에 있어요? 작품 내부에 있지. 그래서 나가 나옵니다. 근데 조심할 점. 이 나는 주인공일까? 관찰자예요. 알겠지?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누굴까? 권씨. 알겠지? 권씨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서술자인 나가 권씨를 관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하나 물어볼게. 권씨의 심리가 잘 묘사돼 있을까? 관찰하는 건데. 심리 묘사는 아예 없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덜 하죠. 덜. 알겠죠? 됐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1인칭 주인공의 1인칭 관찰자야. 관찰자니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의 삶과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동그라미. 자존심. 그 자존심이 어떤 저기 소재로 나와요? 뭐예요? 구두. 이 새끼 그냥 카푸어 새끼야.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응? 좀 짠하죠. 카푸어 새끼들도 좀 짠해요. 왜 짠해? 연민의 시선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좀 자기가.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치? 그렇게 비싼 차를 사가지고 뽐내고 다니는 거지. 병신 기름값도 아까워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원체 부자들 말고 너네 카푸어 본 적 없지? 유튜브 이런 데 좀 나오긴 하죠. 우습게 나오는데 주변에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건너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3억짜리 차 타고 다니거든. 진짜요? 3억. 근데 집도 없고. 그 집은 사실 없을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일단 뭐 근데 3억짜리 차를 살 정도 집을 살 수 있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거든. 그걸 포기한 거지 일단. 그래 집은 그렇다 치자. 그치? 근데 뭐 이렇게 같이 만나잖아. 그러면 막 10,000원, 20,000원에 되게 인색해. 같이 밥 먹고 막 할 때. 차가 몇 억이야? 그죠? 병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연도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괜찮겠다. 혼자 살면 괜찮을 것 같아.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지 뭐. 근데 가정을 꾸리면 안 돼. 그런 새끼는 가정을 꾸리면 안 돼. 근데 혼자 사는 거는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근데 내가 왜 욕을 하냐면 꼭 그런 놈들이 피해를 주더라. 특히 가족들, 친구들한테. 하여튼 자,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카푸어들의 차와 같은 이 주인공 권씨한테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구두야. 알겠지? 그러니까 막 카푸어들도 차 막 야씨 그 뭐지 그거? 세차장 있지? 세차장 가면 막 세차를 대여섯 시간씩 한다니까? 셀프 세차. 셀프 세차로. 아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라 싫어. 연봉을 늘릴 생각을 해라. 왜냐면 할부잖아, 할부 얘들아. 이게 차를 할부로 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물론 3억짜리 새 차 못 사. 새로운 그 차는 살 수 없고 중고차. 3억짜리 차인데
뭐 한 2, 3년 지난 중고차는 그래도 반값 정도면 살 수 있어. 그래도 어쨌든 3억짜리 시세하는 차니까 원래 원체 뭐 한 1억 넘어서 살 수 있는 건데 유지비가 진짜 비싸요. 그런 차는 유지비가 세금은 뭐 그렇다 치고 그걸 유지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어쨌든 다시 갈게. 자, 주제는 상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요. 자, 특징 별표 쳐야겠죠. 이거 별표. 사실적 문체와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연리결말이 나올 겁니다. 연리결말. 그리고 자, 밑줄. 상징적 소재인 구두를 통해 인물의 심리 성격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갑니다. 자, 좀 힘듭니다. 자, 하면서 한 번씩 내가 끊으면서 갈게요. 그치? 여러분들의 눈이 이상하다고 판단될 때는 딱 끊겠습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교사인 나는 일단 나의 동그라미 치자. 얘 주인공 아니야. 얘는 뭐야?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뭐야? 서술자야. 자, 성남의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오는다. 새를 놓은 방에 임신한 아내와 어린 남매를 데리고 권씨가 이사를 온다. 권씨. 얘가 뭐야? 주인공이에요. 자, 힘든 살림 속에서도 권씨는 자, 밑줄 여러 켤레의 구두를 소중히 여긴다. 아이고, 구두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래요. 한편 나는 권씨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이순경의 부탁을 받는다. 이순경이 뭐야? 경찰이야. 자,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공사장에서 일하는 권씨를 만나고 권씨는 그날 밤 나를 찾아오고 그는 성남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해서 철거민 입주권을 샀지만 자, 밑줄 입주 전매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행정당국에 항의하다가 시위의 중심자로 몰려 감옥에 다녀왔대.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나에게 털어놓는데. 알겠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설이 현실을 고발하는 세태소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권씨는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권씨의 부인은 아이가 나오는 해산의 날이 되어 진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자,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해 왔었다. 자, 여기서 아내가 누굴까? 서술자인 나의 아내야.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애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아니, 아이를 보통은 우리가 어디 가서 낳죠? 병원에 가야 되죠. 산부인과. 그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도 얘들아 뭐가 될까? 돈 들어요.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이가 무슨 수백 수천 이건 아니지. 몇 배? 아니, 몇십만 원. 근데 몇십만 원도 크죠. 솔직히 안 그래? 내가 뭐 월에 막 1,000을 벌어. 그냥 예를 든 거다. 예를 든 거야. 근데 월에 막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번다고 쳐봐. 그죠? 그러면 쉽지 않지.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좀 뭐 해줄까? 지원해주는데 그건 우리 시대야. 우리 시대야. 이건 1970년대야. 알겠지? 1970년대 때는 복지가 없어, 얘들아.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없어. 너네 국민건강보험 알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야. 진료비를. 우리가 왜 싼 줄 알아? 병원 가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 감기 가면 그래도 뭐 몇만 원, 몇천 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어서 그래. 부자들이 그 소득에 따라 돈 내는 금액이 달라. 부자들은 그거 한 달에 어마어마해요. 몇백, 몇천 내는 사람 있어요, 한 달에. 그거를 우리가 받는 거야.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라고. 너희들도 내야 돼, 나중에 이제. 알겠지?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 그래서 감기 걸리면 100만 원 이상이에요. 진짜요? 응. 100만 원? 그래. 감기 하나 걸려? 국민건강보험 없으니까 약으로 버텨야 돼. 알겠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잘 돼 있는 거라니까, 얘들아. 이상해. 근데 1970년대 때는 이런 거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를 집에서 난다는 얘기 나온 거야. 자, 가보자. 자, 다리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하는 여편네나 조산원은 이거 봐봐. 해산을 아이를 낳는 걸 돕거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이래. 알겠지? 자,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없는 사내나 이 사내가 누구겠어? 권씨. 어쩜 그리 짝짝꿍인지. 자, 그럼 보면 이제 요거 별표다. 요거 별표다. 요거. 소설에는 뒷일을 예상하는 복선이나 암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나의 아내는 권씨 부인의 출산 문제를 걱정하는데 앞으로의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뭘 역할한다고? 복선.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 자,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고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그럼 병원에 갔다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이제 밑줄 치자. 네가 아니라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서술자인 나가 권 씨를 대하는 태도가 좀 차갑죠? 자,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서 나는 앵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청이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미쳤는데도 자, 내려갑니다. 잠깐만 지우고 자, 여기 작자가 끝내 거절한 것은 까짓것 변두리 병원에서 얼마 들지도 않을 비용을 빌려 쓴 다음 나중에 그걸 갚는 알량한 수고를 건넨 나머지 두 목숨을 건 모험 쪽을 택한 계산 속일 것이라고 나는 단정해버렸다. 그러니까 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자 내려갑니다. 더 여기부터 가볼게요. 그러나 한결같은 상태로 자정을 넘기고 나더니 사정이 달라졌다. 경상치고는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데 겁이 났던지 권 씨는 통금이 해제되기 좀 더 전에 통금 동그라미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대요. 통행금지. 사이렌 울리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1980년대 전두환 정부부터 통행금지가 해제돼서 현재까지 그런 건 없잖아요. 맞지?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업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북새를 떨었다. 자, 여기 별표. 북이 북체의에 업힌 모양. 이게 뭘까? 권 씨는 약간 체구가 좀 작대. 알겠죠? 그런데 권 씨의 아내는 어때? 아이를 임신했지. 그러니까 딱 봐도 그죠? 덩치가 작은 사람이 덩치를 큰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야? 업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북이 북체의에 업힌 모양으로 권씨 내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 문간방 동그라미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는 한금심 더는 기분이었다. 자, 미역이나 사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차가운 것 같은데 또 어때요? 또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입체적 성격 인물이라 그래. 성격이 계속 똑같아 변해. 좀 변함이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내려가면 이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같이 풀 거야. 주로 답 위주로 갈게요. 자, 1번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보세요. 4번. 권 씨는 아내의 출산일이 임박해오자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뭐야, X야? X야. 자,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막 뭐 헛소리 했잖아요. 자, 2번. 문맥상 기억이 비유하는 상황. 4번 보세요. 권 씨가 자신보다 더 큰 만삭의 아내를 업고 가는 모습. 오케이?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74페이지 가봅시다.
보자. 자,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의 권씨가 나를 찾아왔대. 밑줄. 오후 수업 동그라미 밑줄. 자,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인데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갔대요.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대.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딱 체크해놔요. 무엇인가를 부탁하려서 오는 태도래. 너네 그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번을 받는다고 쳐봐.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더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어. 뭘 사고 싶은 거야. 옷을. 그러면 엄마 아빠 돈 내놔 이러냐?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놔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용돈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어떻게 막 찌뿌찝 그 좀 약간 쭈삣쭈삣거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알겠지?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자, 잘 됐습니까? 뒤늦게나마 나가 오 선생이야.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종나라고 영영 애를 먹이는군요. 영. 권씨는 자 이제 밑줄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이나 발부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체크. 무엇인가를 부탁하라는 태도 2래요. 자,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뿐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대. 자,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별표. 이게 뭐라고 써있니?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돈을 빌리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권씨의 의지가 보인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무슨 심? 자존심. 알겠지? 됐지? 자,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랬을 것이다야.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자, 밑줄 별표.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밑줄 치시고 별표. 자, 다시 여기야.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이게 권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야. 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는 자, 밑줄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사라지고 도발적인 감정 같은 얼굴로 그득제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대. 자,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대요. 이때 10만 원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수천만 원입니다. 수백만 원 정도 한다. 수백만 원. 알겠지? 수천만 원 좀 그런 것 같다. 수백만 원 정도? 자,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모든 게 다 정상이랍니다.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자,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쌍당인 여기 써있네. 300에서 500만 원 써있네.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자, 여기 제기랄 별표.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 자, 제기랄이 왜 별표냐면 바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밑으로 나와. 밑줄 쳐.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먹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요거 밑줄 치시고 별표. 권씨는 이제 바로 밑에서 나올 거야. 바로 밑에 나올 건데 대학을 나왔어. 1970년대 때 대학을 나왔으면 지식인이야. 엄청난 지식인이야. 알겠니?
우리 시대하고 달라. 됐지? 대학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왜 저딴 식으로 살고 있어요? 응? 시위의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뭐가 됐지? 전과자가 돼버렸어. 빨간 줄 그었다고. 그러니까 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직업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평상시의 권씨, 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착한 천성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뒤에 내용을 와가지고 해석을 한 거야. 됐지? 자,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밑줄 그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럼 평상시에 권씨는 욕설을 했니 안 했니?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알겠지? 자,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속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떡하죠? 라고 하는 상투적인 말로 극티네 극티. 자,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나 너무 큰 부담이었다. 별표. 그죠? 500만원 확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그러니까 집 살 때 대출 뭐 끌어왔나 봐요. 자, 정상 분담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이 거금에 해당하는 밑줄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써있니? 소시민의 돈 걱정 별표. 소시민. 자, 그러니까 소심하다고 쉽게 말하면 대범하지 못하다는 거야. 자기 안위를 걱정하니까. 그래서 소시민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거야. 나의 편리함, 나의 이익, 알겠지? 그러면 소시민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소시민이에요. 알겠어요? 대부분은 소시민이야. 너네 뭐 환경단체 해가지고 막 북극 가가지고 막 곰 살려라 할 수 있어? 모든 직업 버리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소시민이야? 아니지. 알겠지? 그리고 그 국경 없는 의사들 알아? 의사회 해가지고 그건 수익을 다 포기한 거 아니야? 의사로서의 그런 돈, 자본 다 포기하고 진짜 오로지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소시민이 아닌 거지. 뭐만 알겠지? 대다수 국민들은 다 소시민이야. 당연히 나도 소시민이지. 너네도 소시민이야.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뭘 하면서 모르겠지만. 알겠지? 자, 소시민은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해석하면 안 돼. 알겠니? 소시민, 나쁜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지? 자, 지금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지는 거는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야. 됐나? 됐지? 자,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대. 알겠니? 너네는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경제권 맡길 거야? 아니요. 결혼을 한다고 친다면 안 맡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맡기면 뭔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치, 맡기면 이제 용돈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해. 막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달에 뭘 내야 되는 것들 있잖아. 연애 또 연으로 따져도 복잡하거든. 근데 그런 게 피곤하고 싫은 사람은 그냥 그지 와이프한테 용돈 받고 그냥 뭐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거꾸로 하든가 남자가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난 따로 관리해요. 무조건 따로 관리하세요. 알겠지? 용돈 받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만 할게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10만 원을 쉽게 빌려주는 거야? 못 빌려주는 거야? 못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자, 3번. 문제 풀어봐야지. 3번. 권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다. 자, 3번 봐보세요. 3번.
수줍어하다가 갑자기 뻔뻔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맞지? 3번이 정답이야. 4번 봐봐. 1번 볼까? 권 씨는 평소에도 점잖지 못한 말을 자주 사용했어? 아니요. 아까 제기랄 우리 배웠었지? 틀렸어. 자, 5번. 라에 주로 나타난 갈등 양상. 자, 옆에다 써볼래? 우리가 소설에서의 갈등이 크게 보면 두 개 있지 않냐? 내적 갈등이랑 외적 갈등 아니야? 그럼 내적 갈등이 뭐야? 진짜 혼자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거지.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됐나? 인물과 세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라를 봐봐. 라는 지금 서술자인 나의 막 속마음에서의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줄 것인가? 못 빌려주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외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야? 냈죠. 내적 갈등이니까 1번이 되는 거야. 됐니? 자, 여기까지. 자, 한 번씩 다 끊고 갑시다.